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MBC 경남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통영고성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지지도가 다른 두 후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개장했습니다. 최대 2만 2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국내 최초 개방형 야구장입니다. 전국에서 경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MBC 경남이 후보 등록이 끝난 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상훈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7명의 후보 가운데 누굴 뽑겠냐고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30.5%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도 29.0%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물었더니 후보 지지도와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권민호, 여영국, 손석형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굴 지지하냐고 물었는데 여영국 35.5, 권민호 19.6, 손석형 15.5%로 여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세 후보 가운데 진보 단일화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도 여영국, 권민호, 손석형 후보 순이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권과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권의 선거 프레임 가운데 응답자들은 여권 선거 프레임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인 96%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이어서 통영 고성 선거구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유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가운데 누굴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점식 51%로 가장 높았고 양문석 36.6, 박청정 3.3%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는 정점식 56.1, 양문석 30.4, 박청정 3.2%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권과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권의 선거 프레임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부 심판 44.6, 국정 성공 41.2%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50, 민주당 29.3, 바른미래당 5.2% 등의 순이었습니다. 통영 고성 유권자의 95% 이상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통영 고성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MBC 경남은 다음 주 실시되는 사전투표 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두 지역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렸습니다. 며칠째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저녁에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지역에서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최고 4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최고 60mm까지 내리면서 봄비치곤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은 편이라 바깥 활동하시기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3도, 김해 7도, 창원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밀양 22도, 창원 20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 이상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한 곳이죠. 여야 지도부가 통영을 직접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역 이슈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영 고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성동조성 매각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것 우선 약속을 드립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 통합형 일자리인 통영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금의 여당과 정부의 무능 때문에 통영 고성의 조선업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좌파 선동 정치로 통영 고성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통영 시민, 고성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민주당과 다른 통영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남북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원도심 재생 등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두 당 모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열며 후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조작 탄핵,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을 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공방 과열로 지역 이슈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그저 돈 선거 논란만 난무한 선거였습니다.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 이것들을 지나치게 제약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 101원 2곳, 전국 1113곳의 협동조합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였지만 농업과 농협에 대한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토론회나 연설회조차 금지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 위탁선거법 탓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도내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은 71.2%,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64%보다 높아졌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언제든지 조합원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타 후보는 딱 선거 기간에만 조합원을 만날 수 있으니까. 깜깜이 선거는 엄성적인 돈 선거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행위의 60%가량이 금품 수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 위탁선거법에 문제가 적지 않다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직후에도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당사자인 협동조합이 위탁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선관위 그리고 농협중앙회나 농민단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회 때는 개정된 법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모두 6개.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합장 선거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의 개장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선수와 구단은 야구 팬들에게 창원의 자부심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개장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야구장이 시민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야구 원로와 미래 선수까지 100만 관중 달성을 기원하는 횃불을 밝혔습니다. 야구장을 건립한 창원시는 통합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의 근원 기대는 무엇보다도 이 멋지고 큰 야구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과 첫 만남을 가진 선수들은 멋진 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야구장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 야구장을 얻은 NC는 가을 야구를 선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다이노스가 지난해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고 가을 야구로서 팬들과 함께 지역 팬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개장식에는 약 2만 명의 시민들과 야구 팬들이 찾아 마산의 새로운 야구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2016년 5월 착공해 1,270억 원을 들여 약 5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최대 2만 2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국내 최초 개방형 야구장입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의 첫 경기는 오는 23일 삼성을 불러들여 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행복나눔 플러스 밥차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19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오늘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10시 김해시 명동정수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경상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용안전과 협력업체와의 거래선 유지 등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거제시장, 창원부시장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대우조선 주채권단으로서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고용안전과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약속 이행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과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 대상이며 터미널과 차고지 등을 방문해 측정 기기로 단속하는 한편 도로 비디오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이동면 난양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 거주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에서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생활비 부담을 덜며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거주 시설은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남해군은 거주 시설의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진주시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드림카드 사업 대상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살에서 34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김해 인제대 동아대 병원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 송유인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김해시가 매입해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병원 부지 문제는 김해 씨의 오래된 문제로 김해 씨는 전담 태스크포스 팀까지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3년까지 남강과 밀양강 일대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산지구와 방목지구, 안인지구로 나눠 2023년까지 완료되는 이번 사업은 하천폭을 넓히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보강 공사, 수변 공간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사천에 있는 죽방염 영어조합법인이 최근 삼천포 멸치의 미국 수출을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첫 물량은 1.5kg들이 6천 상자, 10만 달러 상당이며 올해 5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멸치는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데다 수분 함량이 많아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품국 규정에 걸려 지난 2013년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